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리입니다. 제가 이 엘스워스라는 셔츠가 머천데미스에 있거든요. 그 셔츠가 진짜 대박 편하고 예쁘고 만드는 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이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날씨가 봄 되고 막 이러면서 마음이 엄청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빨리 이거 엘스워스 하나 다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3월 말에 제가 이거를 재단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4월에도 날씨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따뜻해지는 것 같지가 않고 막 추워지고 막 이래가지고 못 만들고, 5월에도 뭐 덥지도 않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5월에도 못 만들고 거의 2달을 묵혀 놓은 그런 셔츠를 드디어 만들려고 하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이 머천데미스에서 이번에 넥타이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넥타이가 달린 원피스가 작년에 나왔을 때, 걔 이름 뭐지? 스카우트. 네, 그 원피스 나왔을 때 제가 대박, 내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만들었었는데, 진짜 옛날에 막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할 때 입었던 것 같은 요런 짤막한 요런 넥타이여서 되게 매력적이면서도 귀엽거든요. 그때 머천데미스에서 진짜 넥타이 패턴을 이제 내게 된 거죠. 제가 이 엘스워스를 검정색 이제 리투아니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단추만 흰색으로 땅땅 이렇게 포인트를 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는 좀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쁜 넥타이를 거기다 하나 탁 해주면은 너무 포인트 되고, 넥타이에 따라서 그날이 또 같은 셔츠라도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같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선세탁을 해놨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귀여운 곰돌이 면레이온인데 넥타이로 딱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너무 포인트 되고 귀엽고, 그냥 검정색 셔츠는 이런 게 있는데 약간 무거운 뭔가 점잖은 이런 느낌을 준다면, 거기에다 얘를 딱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걸로 넥타이 만들고 검정색 리투아니아 린넨으로 셔츠 만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재단을 빨리 하고요. 내일은 드륵드륵 봐가지고 착 만들어가지고 바로 입으려고요. 이제 갑자기 막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 옷이 막 필요하더라고요. 엘스워스 셔츠하고 타이하고 다 재단을 해서 이제 심지를 붙여놨거든요. 이 넥타이는 그러니까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닌데, 얘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그 긴 부분을 나중에 이제 감침질로 마무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느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시간을 좀 잡아먹는 거지, 과정은 좀 간단한 편인 것 같아요. 넥타이 되게 비싼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원래 실크 같은 원단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크가 비싼 것도 있지만, 얘가 왜 비싸냐, 이거 만드는 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정 때문에 비싼 거더라고요. 빨리 만들어 볼게요. 넥타이는 이제 2장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얘는 요렇게 생긴 거하고, 그리고 좀 가까이 요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뾰족한 애하고 사실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를 연결할 때는 한 장을 뒤집어서 이렇게 기역자가 되게, 니은자인가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뾰족한 게 변수예요. 항상 여기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보면 여기도 뾰족하고 얘도 뾰족해요. 그래서 얘를 맞출 때 요렇게 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도 딱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재봉을 하면 시접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재봉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재봉을 하면 얘를 재봉했다고 생각하고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랑 단차가 생겨요. 여기 어긋나잖아요. 시접만큼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한테도 1cm 시접이 있고 또 밑에도 1cm 시접이 들어갈 거니까 그 시접만큼 들어간다 생각하고 어긋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완성선이 될 1cm, 또 밑에
여기서 완성선이 될 1cm가 서로 딱 맞아야 돼요. 여기가 완성선이 될 부분이. 여기도 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삐져나오고 이 부분도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딱 폈을 때 이 끝이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겉감하고 안감을 연결해 줄 건데요. 얘를 재봉할 때 위아래에 3cm씩 남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뭉툭한 데서 이 끝에서 3cm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안감만, 겉감은 냅두고요. 안감만 시접을 1cm 자르라고 해요. 자르고 그리고서 이 세면을 이렇게 다림질로 꾹꾹 눌러줄게요. 배에 요거 남는 거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뒤집습니다. 일단 좀 납작하게 다림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접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를 감치는 거죠. 쭉쭉쭉쭉쭉쭉쭉쭉. 요 끝에서 1cm, 요 겉감 쪽에서 네, 끝에서 1cm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뒤쪽으로 돌려서 지금 안쪽으로 다시 뒤집어서 얘를 접고 그 다음에 얘를 접으면서 여기 1cm 그림 부분에 얘가 겹치도록 놓는 거예요. 요 끝에는 지금 이렇게 각자 접고 그래서 핀으로 고정해 가지고 여기를 다시 또 감침질 해줍니다. 여기는 납작하게 다리면 안 되더라고요. 넥타이가 그러면 볼품이 없어지니까 약간 퐁퐁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만 감침질로 쫙 하면 완성. 감침질을 하는 게 좀 귀찮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멋내기용 이런 넥타이가 아니고 진짜 클래식한 정식으로 만드는 그런 넥타이 만드는 방법이라서 재밌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 넥타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막 이런 거 알게 되면서 재미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엘소스 셔츠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이 스카우트 일부러 입고 왔어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얘는 지금 넥타이가 요 정도까지 오는 거잖아요. 짧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원피스가 주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딱 맞춘 거지. 근데 지금 어저께 작업했던 넥타이는 이렇게 길잖아요. 원래 넥타이처럼 그러니까 남자들이 매는 그런 포멀한 완전 클래식한 그런 넥타이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길어요. 요거는 뭐 네, 조절해서 만들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이거 엘스워스 셔츠 오늘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추단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인데 이 단추단을 다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표뜨기. 여기 선을 두 개 이제 딱 실표뜨기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온다. 조금 더 올라와도 돼요. 2cm가량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 맨 밑에서부터 1.5cm까지만 올라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중심에서 쭉 내려가는 거죠. 여기를 이제 가위로 잘라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의 스테이 스티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스테이 스티치에 따라서 단추단이 요 앞부분이 예쁘고 여기가 겹치지 않고 예쁘게 판판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스테이 스티치는 아무래도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가 찢어지지 않고 단단하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 바늘담을 작은 걸로 하는 게 촘촘하게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2.5 정도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약간 더 작게 해서 저는 1.5 정도로 촘촘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스테이 스티치는 뭐 되돌아받기, 매듭 짓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표시해놨던 1.5 거기에서 끝내고 여기에서 이제 대각선으로 여기 가위집을 넣어줄 때 아주 깊게 넣어줍니다. 스테이 스티치 완전 코앞까지 가서. 단추 단 2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반으로 접어서 먼저 다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가 붙어있지 않은 쪽을 또 다시 1.5cm 시접만큼 접어서 다림질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심지가 붙은 쪽을 요 벌어지는 여기에다가 대고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재봉해서 내려가서 어디서 멈추냐면 아까 스테이 스티치한 부분 거기에서 딱 멈추도록 할게요. 이 스테이 스티치랑 잘 맞는지 여기 확인해야 돼요. 이쪽도 똑같이 재봉을 할게요. 이제 뒤집어서 얘를 다시 겉으로 넘겨서 얘를 일단 제껴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만 둔 채로 뒤집습니다. 여기가 조금 설명서에서 헷갈리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림만 보고 알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재봉할 건데 오른쪽 빼고 왼쪽만. 근데 이때 요거를 이렇게 올바른 직선으로 요거를 재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서 조금 여기를 잘 잡아줘야 되더라고요. 삼각형까지 같이. 이 끝부분은 이제 지그재그로 네, 왼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여기가 끝나는 선이잖아요. 오른 그 덧단을 이쪽에다가 위에다 딱 갖다 대면 이 부분에 시접이 남잖아요. 얘는 이제 안쪽으로 시접을 접어서 다려서 반듯하게 모양을 잡아줘요. 이 모양을 다리미로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추 구멍을 먼저 내는 거죠. 요거를 같이 합봉하기 전에 여기 단추 구멍 먼저 내야 단추 구멍 끝까지 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단추를 다 달았고요. 여기 마무리를 잘 해가지고 단을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박아줍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앞판은 완성. 이제 뒷판에 여기 트임을 만들 거예요. 이 소매 트임은 모든 옷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트임이 될 거고 요 실표뜨기한 근처를 이제 아까처럼 보강해 주는 의미로 스테이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작게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픈해 줄게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테이프 이렇게 지금 다려놨거든요.
안쪽에다가 먼저 재봉해 주겠습니다. 네, 이제 중간이 될 때까지 와서 꽂고 다시 얘를 펴서 직선이다 생각하고 하는 건데, 이거 할 때 맨날 요령은 여기 이제 이렇게 접히면서 구겨지거든요. 얘를, 이쪽에 있던 애를 이 위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중간에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놓고, 여기 구겨져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단 갈 거예요. 이 부분이 구겨지는 것 같아도 다 재봉하고 나서 보면 구겨졌지만 찝혀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림질하면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시접을 조금 짧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뒤집어요. 바이어스니까 똑같이 바이어스 테이프 재봉하듯이 다시 재봉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봉할 때도 이 가운데 부분에 오면은 얘도 똑같이 그냥 일자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이 바이어스가 얇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찝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은 바이어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고 다림질로 펴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겹질러지진 않았으니까. 네, 요거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여기가 거치니까 다시 안으로 돌려서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 기역자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함께 대각선으로 여기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지저분한 애들 다 정리하고 한번 다려볼게요. 이렇게 다림질 해놓으면 여기 뭐 구겨진 거 이런 거 그냥 잘 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간 단은 이렇게 들어서 보면 안쪽에는 요 단이 보이고, 그러니까 아래쪽은 요 단이 보이고 위쪽으로는 그 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돼요. 왜냐면 아까 여기에서 두 개를 같이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하게 요 트임을 딱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앞판하고 뒷판이 완성이 돼서 밑단을 만드는데, 여기 밑단이 좀 특이한 거는 얘가 이렇게 두꺼운 밑단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셔츠가 되게 밑에가 넓거든요. 근데 그게 입다 보면 그게 축 처질 것 같은데 처지지를 않고 몸에 달라붙지 않고 얘가 약간 붕 뜨는, 뭔지 아시죠? 왜 셔츠가 밑단이 붕 뜨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단이 두꺼워서 예쁘다, 그런 특이한 셔츠입니다. 밑단을 작업해서 이렇게 시침실을 해놨거든요. 얘네를 이제 어깨를 같이 함께 재봉을 해주고, 이 밑단은 나중에 처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해할 때 겉길이 맞대서 이렇게 재봉을 하는데, 얘는 특징이 또 프렌치 솔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지그재그를 안 하고 오버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길이 마주 닿도록 합니다. 겉감과 안감의 안길이, 네, 이렇게 해서 마주 대고 1.5cm 시접이기 때문에 여기서 1.5를 재봉하는 게 아니고 0.8, 0.7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한 이 정도다 그러면 반만 지금 우리가 재봉을 하고 다시 뒤집어서 한 번 더 재봉을 하는데, 시접을 조금 짧게 잘라내야 돼요. 이게 솔기를 잘라내지 않고 이론상은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뒤집어서 다시 0.8를 해주면 0.7, 0.8 뭐 이렇게 더하면 1.5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원단의 두께 때문에 뒤집어서 재봉하다 보면 이 솔기가 좀 튀어나와요. 그런데 다 재봉한 다음에 이 솔기를 잘라버리려고 하면 진짜 속 터지거든요. 이 올이 막 풀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짧게 잘라내는 게 비법 아닌 비법입니다. 지금 안길이 마주돼서 재봉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뒤집어서 요거를 할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뽕뽕 이렇게 되잖아요. 원단이라는 게 보통 재봉하고 나면 바느질 자국이 퐁퐁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거 그냥 하면 안 예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다려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가 인제 납작해지거든요, 뽕뽕하던 것들이. 그러면 그때 인제 시접에 맞춰서 다시 튀어나온 곳에 맞춰서 재봉할게요. 요렇게 하면 지금 안쪽에도 이렇게 오버록 안 해도 깔끔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뒤집어서 보면 따란 깔끔. 이 아까 거기를 솔기를 깔끔하게 다듬지 않으면 여기가 막 올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짜 돌아버리거든요. 요 상태니까 지금 이제 여기 옆에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프렌치소를 하다 보니까 작업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깨부터 붙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카라 붙이고 옆선 연결하고 그럼 끝입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지난번에 잠깐 벗고 셀레스트라고 그 초급용 블라우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방법을 쫙 영상으로 한번 찍었었는데 그 영상 거의 막 1시간짜리 일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 보니까 그거는 확실히 걔는 좀 초급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엘스워스는 아무래도 셔츠다 보니까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좀 상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영상 2시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찍고는 있거든요. 편집을 제가 최대한 좀 알아듣기 쉽게 잘 해야 되겠지만 여기 이제 안카라하고 겉칼라라는 게 있어요. 안카라는 심지를 붙이지 않았고 겉카라는 이렇게 심지를 붙여놨어요. 겉카라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겉카라랑 안카라는 약간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안카라가 심지 안 붙였으니까 겉카라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뒤집었을 때 안카라가 작으니까 더 얘가 겉카라를 당겨주거든요. 그럼 겉카라가 예쁘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안카라가 더 작아서 겉카라를 당겨주면서 막 이렇게 할 거야. 이런 패턴은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패턴북이나 이런 데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서에 다 써줘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고급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천드 미스 패턴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제대로 알려준다는 점. 자, 카라 달기 전에 보강해주는 역할로 목둘레 스테이 스티치 1.4cm 간격으로 그리고 스테이 스티치 한 부분에 이제 목 부분에 가위집을 조금 해줄게요. 여기는 시접을 짧게 다듬지 않습니다. 목둘레 네카라를 달아야 돼서 시접이 짧으면 약해져서 안 되거든요. 요 카라하고 카라 스탠드를 지금 다림질 했는데요. 이거 다림질 할 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카라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휘었는데 이 카라 스탠드는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애하고 둘이 붙여 놓으려니까 다림질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목둘레에다가 이제 같이 붙여줄게요. 얘도 1.5cm 지금 시접이잖아요. 그래서 완성선이 붙으려면 얘가 이 카라 스탠드가 약간 튀어나옵니다. 뒤에 애보다. 이 부분 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여기 목둘레가 훨씬 더 목둘레보다 상의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씹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깔리지 않는지 잘 보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여기를 이 시접을 짧게 잘라내고 가위집 낸 다음에 얘를 뒤집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잔소리 하나 하자면은, 일단 요 카라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럼 이제 겉부분에서 보이는 부분이 이 둥근 부분이요. 여기 혹시 씹힌 데 없는지 잘 봐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씹히기 정말 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씹힌 거를 모르고 여기 이제 짧게 자른 다음에 싹 뒤집었는데 여기 씹혀 있다. 그러면 정말 복구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런 잔소리를 제가 합니다. 이제 괜찮으면 시접을 잘라낼게요. 이 단추 너무 귀엽죠? 제가 원래 이게 단추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리는 게 정상인데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더 좁혀가지고 지금 달았거든요. 괜히 이렇게 촘촘한 게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아, 귀여워. 근데 이게 제가 마이크를 달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달아볼게요. 카라 너무 단정하고, 그쵸? 제가 지금 12 사이즈 만들었거든요. 리투아니아 린넨으로 12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얘가 워낙에 이렇게 벙벙해요. 워낙에 이렇게 큰 이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 맞는다는 생각은 드는데 14 사이즈로 만들면 조금 더 넉넉하고, 그러니까 이 폭은 더 안 넉넉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팔도 약간 좀 저한테 딱 맞는 이런 느낌이어서 14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밑단에 왜 이렇게 안단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광목으로 만들었을 때는 조금 덜한데 이걸로 만드니까 얘가 이렇게 모양이 싹 뜨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특히 보이시죠? 뒤가 이렇게 떴어. 얘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단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옷의 매력 포인트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요거에다가 이제 저는 원어원 바지 입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사실 얘만 입어도 되게 귀여운데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딱 주고 싶어. 그럴 때 이제 넥타이를 매는 거죠. 제가 매볼게요. 한번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다시 넘어와서 얘를 좀 더 당겨서 칼을 내리고 얘를 뒤에 여기 탭에다가 이렇게 딱 넣는 거죠. 이렇게. 귀엽다, 그쵸? 곰돌이 넥타이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귀여워. 그래서 얘가 저는 이 셔츠를 되게 좋아해서 셔츠가 많은데 셔츠만 입기에는 조금 심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조끼를 입어도 좋고 그럴 때 넥타이를 매도 좋고,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디자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단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활용하기 너무너무 괜찮은 거죠. 셔츠 하나만 있어도 넥타이만 바꿔도 완전 확 바뀌는 거, 확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은 대부분. 엘스워스 너무 괜찮죠? 이게 엘스워스가 뒤가 이렇게 사는 바람에 옷을 입었을 때 왠지 되게 막 단순하지 않고 약간 화려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이렇게 착 퍼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셔츠는 단순한 모양이라서 별로 그렇게 있지는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라도 얌전하게 싹 빠졌고. 맞아, 그 얘기 해야 되는데요. 마이크 때문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마이크가 여러모로 귀찮게 하네. 그러면 넥타이에다 달아볼까요? 이 팔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원단이 폭이 좁아서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는데 이게 폭이 넓은 원단으로
원래 디자인처럼 만들어 봤더니 팔이 이렇게 칠부처럼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뒤에 트임 있잖아요. 여기 트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면은 일부러 이 사람들 여기다 위치를 딱 맞췄나 봐. 웬일이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입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뭐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트임에 팔꿈치가 위치를 너무 잘 맞춘 거예요. 아우, 일부러 그런 거야? 진짜 깜찍하기는. 그쵸?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옷이 이 가오리 핏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옷이 요 옷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할 때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늘어나는 원단이 아니면. 근데 얘는 뭐 이렇게 편하지? 하고 봤더니 따란, 여기에 맞춰서 구멍을 내주었다. 세심했다. 사실은 처음부터 저의 계획은 나 원어원 바지에다가 요거 블랙으로 입고 딱 그냥 입다가 심심하면은 요 넥타이를 이렇게 매가지고 입어야지 라는 계획으로 제가 이걸 만든 건데요. 만들면서 보니까 얘가 리투아니아 린넨이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리투아니아 린넨으로 만든 스커트가 있거든요. 그거랑 저한테 그런 스커트가 있는데 바로 요건데요. 요게 머천데미스 건 아니고 저희 제리 옷장에서 만들었던 그 패턴, 스커트 패턴, 이름도 까먹었네요. 엠버. 네, 그걸로 만든 건데 리투아니아 린넨이거든요. 요거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넥타이 필요 없고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약간 원피스랑은 다른 또 분위기가 나면서 뒤에가 원피스 아니고 얘는 이렇게 혼자 또 이렇게 자립하면서 분위기 자아내주면서 요 밑에는 스커트는 스커트 나름대로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세트 느낌으로 괜찮죠? 나 이거 너무 잘 생각해낸 것 같아. 사실 이거 만들면서는 이 스커트 생각은 못했는데 같이 입으면 귀여워. 괜찮은 것 같아. 그쵸? 여기다가 단화 딱 하나 신고. 너무 고생하다. 그죠? 나 이거 찾아낸 나를 진짜 칭찬해. 리투아니아 린넨이 제가 어저께 만날 때 보여드렸듯이 햇빛에 나가면 이 속 안이 이렇게 싹 비치거든요. 그래서 상의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아. 눈에 띄게 보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비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다가 이 안감을 넣어줬어요. 인견 안감으로 스커트. 네. 그래서 스커트나 원피스 만드실 때 리투아니아 린넨은 단색일 경우에 안감 좀 생각해봐야 된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쵸? 나 이렇게 조신하게 하고 어디 가지? 갈 데는 없지만 아까 그 원어원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고 그쵸? 사실 머천데미스에서는 이 옷걸이에다가 셰퍼드라는 스커트를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입거든요. 귀여워. 너무 예뻐 버렸다. 단추 쪼르륵. 제가 지난번에 그 셀레스트라는 초급용 블라우스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보고서 잘 만들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더 쉽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셔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제네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패턴도 상당히 많고 그걸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패턴을 그냥 소개하는 것만 하지 말고 물론 그런 영상도 하지만 그 패턴을 가지고 진짜 옷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상세히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도 자주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엘스워스 셔츠가 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과정을 그냥 쫙
한번 해봤고요. 저 넥타이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자주자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제가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창피하네요. 이제서야 알게 돼서 앞으로는 자주자주 그런 영상을 여러분 올려드릴게요. 지금 밖에 기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복장 그대로 나간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날씨거든요. 그래서 여름옷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만드시고 어떤 패턴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시면 제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또 만드는 방법 쫙 찍어가지고 또 올려드리고 할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잠옷 만들기,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패턴북, 일본 패턴북 거기에서 이제 잠옷을 골라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투표를 제가 해달라고 게시물에 올렸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고 진짜 막상막하더라고요. 1위는 앞에 이제 막힌 거에 슬릿넥, 그거는 약간 초보들도 도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1등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슬릿넥을 이용한 그 잠옷을 만드는 영상을 쫙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앞이 뚫리면서 이제 오픈카라 그것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1등, 2등 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2위는 파이핑이 달린 오픈 셔츠 카라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곧 준비해서 다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